연구를 시작하면은 그동안에는 논문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았어요. 근데 논문이 끝이 아니라 특허를 내야 되고 그리고 또 사업화를 해야 된다. 기술만 훌륭하면 된다 라는 이런 사실 착각입니다. 굉장히 좋은 생태계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우리 핵심 기술 그리고 뛰어난 기술들이 상업화하고 그다음에 이걸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그런 플랫폼이 된다. 이 기업이 해외 진출을 못하면요, 그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은요, 이 글로벌 시대에서 반드시 해외 진출을 해야 되는데, 진짜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이라든가 좀 어떤 세계 최고가 되는 거, 이런 부분에서 역량을 좀 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에 저희 출연연이 갖고 있는 게 외부의 어떤 산업체라든가 뭐 학교라든가 어느 쪽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전 다 넘겨줘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신문 고강본 선임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1회 국가연구소 기업가정신 토크 콘서트 항우연 편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광영 카이스트 총장님, 네, 그다음에 유장수 AP유성 회장님, 박희재 서울대 AI밸리 단장님, 김복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님, 이상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님, 황철주 주성엔지니어 회장님, 힘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세상을 바꾸는 1분 토론이지 않습니까? 과학기술 패권 시대에 이 국가 생존 담보와 미래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서는 이 출연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먼저 원장님, 좀 우주가 글로벌 화두로 떠올랐지 않습니까? 그 항우연의 역점 이 추진 전략 좀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우주 시대가 시작한 지 지금 65년이 지났습니다. 항공우주연구원이 생긴 건 딱 반절이고요. 33년째입니다. 저희들은 30년 이상을 했지만 사실 크게 바뀐 게 없습니다. 뭐 압축하면 저희들 그 실용급 인공위성 기술을 자립을 하는 거, 그리고 우주 수송에 대한 능력을 확보해서 우주 발사체를 개발하는 거. 지난 30년 동안 저희들이 했던 거는 이제 그 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 시리즈, 정지궤도 위성 천리안, 차세대 중형위성이 등 9개 위성을 개발을 했고요. 8개 위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발사체는 이제 누리호를 완성하게 되면 1차적인 거를 거의 완성하는 시기가 되겠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런 국가 인문형 연구 충실하고 계신데 임팩트 있는 연구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기술 사업화까지도 이렇게 좀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기업가 정신. 그렇죠. 기업가 정신이 필요하죠. 기업가 정신. 자, 그러면은 우리 원장님 보시기에 이 도전적인 연구를 통해서 정말 영향력이 큰 결과물을 좀 내놔야 되잖아요. 네. 예, 그런데 우리 출연연, 특히 이 항우연에서 어떻게 기업가 정신이 좀 충만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어떠세요, 좀? 저희들이 산업화로 연결은 되지 않았지만 저는 항우연의 우주개발 자체가 도전의 역사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 단계마다 이제 항상 우리의 역량을 넘어선 도전적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고자 이제 최선을 다했고요. 단지 아쉬운 거는 우주 분야가 산업화 단계로 이제 창업이 좀 활발하지는 않았습니다. 바야흐로 뉴스페이스 시대에 들어들었고 이 세계 우주 시장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이제 1%도 되지 않지만은 이게 굉장히 도전이기도 하고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이제 30년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이제 미래혁신연구센터 이런 것도 신설해서 발상의 전환을 이제 주문하고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사장님은 지금 25개 과학기술 출연연을 좀 관장하고 계시는데요. 출연연에서 기업가 정신이 지금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좀 보시고 또 그걸 함양하기 위해서도 좀 어떤 노력이 필요하겠다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출연연들이 다 좀 성격들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뭐 전체가 다 기업가 정신이 다 뭐 충만하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힘들 것 같고, 지금 아마 산업계 연계형으로 우리가 분류될 수 있는 뭐 그 선두주자가 이제 애트리 전자통신연구원이 있고 몇 개 이제 연구원들이 이제 그런 쪽에서 선두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런 데는 창업이라든지 기업가 정신들이 활발해지고 있고 최근에 또 관련된 프로그램들도 많이 이제 좋아지고 있고 또 육성할 수 있는 어떤 제도 시스템도 지금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도 창업이나 이제 이런 기업가 정신들을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출연연도 창업이나 기업가 정신들을 통해서 국가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국가 발전에 기여하겠다. 네,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할 거는 기업가 정신은
도전 정신, 모험 정신을 뜻하거든요. 그냥 창업하자 이런 건 아닙니다. 네, 그보다 큰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 단장님, 그 국립대 실험실 창업 1호 교수로서 이제 출연연이 국가 R&D 이 거점 역할을 좀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우리나라 이공계 박사의 83.2%가 대학하고 출연연에 있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서포트하는 그 R&D 비용도 대단히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20조가 훨씬 넘어가는 국가 R&D가 사용되고 있고, 그다음에 GDP 대비로는 우리가 이스라엘을 훨씬 넘어가는 1등이고요. 절대적 액수에 대해서 우리가 6등을 하고 있는데 미국, 일본, 중국, 독일, 프랑스, 그다음에 우리나라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실제 그 아웃풋이라고 할 수 있는 즉 결과 성과물은 정말 대단히 아주 빈약하고 참 어렵다. 먼저 상업적 부가 창출 20등, 그다음에 상업화 43등. 이 정도 되면 사실은 이제 뭐 역할이나 존재감이 거의 뭐 이제 OECD 거의 바닥 또는 뭐 그 바깥에 나가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10등 아래 인풋을 가지고 40등 바깥에 아웃풋을 내고 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갖고 있는 현재 현 위치다. 감사합니다. 출연연이 또 우리 대학에 대해서 날카로운 또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 총장님, 카이스트 총장으로서 지금 뭐 국방기술이라든지 국가 전략기술 육성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잖아요. 또 같은 대덕 연구단지에서 출연연하고도 프로젝트도 많이 해보셨는데 평소에 좀 어떤 문제의식을 좀 갖고 계세요? 네, 저희 카이스트는 이제 주위에 있는 출연연구소하고 많은 연구 같이 하고 교류도 많죠. 우리 출연연구소는 지금까지 잘 해오셨지만은 좀 더 잘하려면은 좀 호흡을 길게 가는 연구를 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주위 여건들이 좀 팍팍하죠. 그런 거는 인정하지만은 또 호흡을 길게 가서 가는 그런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지금 와 있는 항우연 같은 데는 뭐 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고 계시죠. 그런데도 이제 상당히 많은 연구소들은 좀 정부가 빨리 해달라는 거 이런 거를 이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회사를 좀 도와주라 이런 거. 근데 그런 거를 하다 보면은 길게 이게 장기적으로 하지 못해서 기초가 좀 약해지고 또 여유 있게 창업 기업가 정신을 조성한다 이런 게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호흡을 길게 했으면 좋겠다. 네. 굉장히 좋은 말씀이네요. 정부나 NST에서도 너무 또 단기 성과를 이렇게 요구하거나 그래서는 더 좀 안 될 것 같고요. 그죠? 황 회장님, 그 국가 전략 기술인 또 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또 뭐 태양광 장비까지 해서 선도자의 길을 좀 계속 걸어오셨는데 좀 이 과정에서 산학년 협력 또 출연연을 포함해서요 이렇게 많이 해오셨잖아요. 좀 어떠세요? 주문할 게 있다든가 이런 게 있나요? 네. 저는 사랑과 지식과 기술은 영원한 미완성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면적의 0.01%고 인구는 0.7%고 0.07%인데 천연자원은 하나도 없다. 더 잘 살고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세계 시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런데 우리는 출연연이나 기업, 과학자나 기술자가 힘을 합쳐서 세계 경쟁에서 이겨야만 가능하다. 그래서 출연연과 기업이 협력할 수 있고 과학자와 기술자가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구축했으면 좋겠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유 회장님, 그 출연연에 근무하셨잖아요. 여러분들 선배잖아요. 예. 네. 이렇게 하시다가 20여 년 위성 업체를 창업한 우주 1세대 기업인이신데 출연연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이 많으실 듯 싶어요. 네. 예, 전 세계가요 우주 산업이 뉴 스페이스라 그래요. 이제까지는 국가가 우주 분야를 주도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민간 기업이 어떤 분야에서는 이제 우주 산업을 주도하는 그런 단계로 갑니다. 앨런 머스크도 뭐 달뿐만 아니라 화성에서 콜로니 식민지를 건설하겠다 그래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우주 산업이 조금 늦게 출발을 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나라도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가지고요. 우리도 민간 중심의 어떠한 대형 우주 산업을 이제는 생각해야 될 그런 단계가 아닌가 봅니다. 네.
이제 올드 스페이스에서 뉴 스페이스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그 속에서 항우연도 기업에 적극적으로 기술도 이전하고 같이 키워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 자리에는 또 우리 항우연의 위성 파트나 또 발사체 쪽 이런 연구원들, 석박사 생, 또 벤처 스타트업 관계자, 중진공동 또 외부 관계자도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과연 우리 항우연 또 전반적으로 출연연에서 도전정신, 모험정신 이런 기업가정신 문화가 좀 충만한지 아니면은 어떤 점을 좀 혁신해야 되는지 제안해 주실 분이 계신가요? 중진공 벤처투자처장님도 좀 보이는데 좀 어때요? 출연연의 기술 기반 기업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참석을 한 거잖아요. 예. 굉장히 꿈을 크게 갖고 왔는데 이전에 이제 키스트나 애틀이 저희가 쭉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공우주연구원에도 굉장히 좋은 스타트업 기술 기업들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왔는데 지금 사실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하니까 약간 좀 실망하고 있지만 사실 그럴 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뭐 사실 우리 우주항공과 관련된 과학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아직은 레벨이 좀 뭐 아까 말씀하시기에 좀 낮다라고 얘기하겠지만 사실 우리가 저력이 저는 굉장히 있다고 보이거든요. 우리가 자동차 산업이 원래 굉장히 미약했지만 지금은 굉장히 글로벌 강자가 돼 있지 않습니까? 좋은 말씀이십니다. 예. 그래서 사실 항우연은 국가 임무형 연구가 우선이거든요. 예. 기업에 대한 이제 기술 이전, 뉴스페이스로 가야 되는 또 책무를 지고 있고 직접 또 창업에도 도전하고 있고 이제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예. 위성하고 발사체 쪽에서 항우연을 비롯한 우리 출연연에서 이런 도전정신, 모험정신을 기르기 위해서 좀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건설적 제안을 해주실 분 없어요? 예. 미래혁신연구센터의 최준민입니다. 항우연이 창업하기에는 좀 안 좋은 환경이 있습니다. 우주 쪽이 굉장히 큰 거대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기자재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창업하셔가지고 성공하신 분이 있습니다. 창업하기 좋은 환경이 되기 위해서는 기자재, 그러니까 큰 실험실이나 조립실을 갖다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창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좋은 제안이시고요. 지금 원장님 여기 보니까 항우연이 경직돼 있어요. 왜 이렇습니까 이거? 이게 네. 국가에서 주어진 숙제만을 하다 보니까 네. 항상 숙제만 하는 약간의 모범생 집단이거든요. 네. 종진공에서 오신 분이 실망을 하셨다 그랬는데 사실 뭐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외부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겸허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고요. 저는 이 우주 쪽은 좀 다른 형태의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많은 성과를 낸 조선, 반도체, 어떤 기계, 자동차라든가 어떤 지금 국방도 하고 있지만 이거는 도전적 요소가 굉장히 큰 사업이고요. 뉴스페이스가 됨으로써 이제 새로운 기회가 왔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이걸 바탕으로 잘 이루어 나가면 충분히 더 발전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은 이제 모범생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그죠? 한번 일 저지르는 좀 말썽꾸러기가 또 좀 필요한 또 때이기도 한데 총장님 카이스트 분위기는 어떠세요? 글쎄요, 작년 같은 예를 들면은요, 창업한 개수가 2.5배 늘었어요. 예, 그건 아마 자꾸 창업하는 게 좋은 거다. 그리고 또 교수고 학생이고 창업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창업이라는 건 어려운 일 도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기존에는 도전하는데 허가를 받아야 됐어요. 근데 도전하는데 무슨 허가냐? 그냥 나 도전한다 신고만 하는 형식으로 바꿔가지고 간소화되니까 많이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는 저희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총장님이 괴짜 총장이잖아요. 별명이 또 학생들에게도 괴짜가 되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출연연 연구원 분들에게도 좀 한 말씀 좀 부탁 좀 해주시죠. 저는 기관장님들께 좀 이사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런 거를 할 때 좀 옆에서 격려 좀 많이 해주시고요. 이상한 짓 하더라도 그래 잘해 그거 좋은 거야 이렇게 좀 해주셔야지 야단치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 얘기를 안 해요. 또 하나는 이 창업을 하면은 처음 시작할 때는 이 실험이나 이런 거를 어디 나가서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냥 하던 연구실에서 그냥
슬금슬금 좀 연구 좀 창업하고 좀 겹쳐서 하더라도 괜찮게 좀 눈도 감아주고 그러셔야지 칼같이 잘라가지고 이건 뭐 기업에 관한 거고 이거는 이제 공공에 관한 거라고 구분하면은 어려워요. 그래서 좀 처음에는 좀 눈도 좀 감아주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걸 구분을 명확하게 공사를 구분하라 이런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걱정이 좀 됩니다. 출연연이 제가 데이터를 보면은 우리가 지금 한 565개 기업들이 그동안 창업을 했었어요. 지난 한 20년 동안.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이제 한 418개 정도가 이제 계속 아직 운영 중인데 반가운 소식은 뭐냐면은 최근에 한 5년 동안에 그 중에서 한 60%, 한 240개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어떻든 지금 출연연에서도 이런 창업 분위기, 창업 환경이나 뭐 기업가 정신 이런 것들이 좀 고치게 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 출연연 기관장님들이 격려하는 분위기인 건 분명합니다. 출연연도 좀 굉장히 지금 도전적인 분위기로 바꿔보려고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한 2, 3년 지나면 좋은 성과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한양희 회장님의 창업 스토리를 쭉 보면 거의 퍼스트 무버의 길이에요. 기업가 정신에 충만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동안에 대학이나 이런 출연연하고도 공동 연구도 많이 하셨는데 좀 어떠세요? 좀 뭐 변화가 실제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제가 창업할 때는 대한민국의 인프라가 거의 제로였는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과학과 기술은 있고 없고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다. 먼저 하느냐, 늦게 하느냐, 쉽게 하느냐, 어렵게 하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1등과 혁신은 먼저 잘하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잘하는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먼저 잘하기 위해서는 세계 경쟁에서 세계 1등으로 하기 위해서는 좋은 파트너와 지속 가능한 분업적 협력을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많이 배우고 머리 좋고 인프라를 많이 갖추고 있는 출연연에서 앞장서서 먼저 잘할 수 있는 분업적 협력을 좀 해주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 교수님, 좀 산학년 전체로 좀 논의를 확대해서 과연 우리 출연연과 이 대학이 좀 국제 경쟁력이 있는지 또 나아가 산학년 협력이 실질적으로 그 생태계가 가동되고 있는지 한번 좀 평가 좀 해주시죠. 20세기의 최고 경제학자 슌페터는요, 우리가 서스테인하고 서바이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두 개가 있는데, 그것은 그 혁신 그리고 기업가 정신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담보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혁신이라 우리 연구소에서는 R&D 혁신,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기업가 정신하고 연결돼서 불이 붙어야 된다. 이 두 개가 바퀴를 돌려야 된다. 숫자를 좀 말씀드려 보면은 최근 뭐 대학 우리 연구소 공통적으로 최근 산학협력 기술 이전 건수 과거에 비해 10년 전에 비해서 대부분의 반토막, 3분의 1 토막 좀 나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출연연 데이터 잘 모르겠습니다. 이 스카이를 보면 서울의 우리나라 대학들의 평균 연평균 기술 이전 건수가 10건 내외고요. 그 다음에 금액적으로 10억에서 20억 보고 그 부분입니다. 커머셜 섹터에 대해서는 거의 아웃풋이 없다. 거의 신경을 안 쓴다. 이거는 none of my business. 이거 내 일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엄청난 이런 이런 그 벽이 있다. 이 벽을 깨어넘어야 된다. 네. 이렇게 날카로운 또 지적을 해주셨는데 진짜 20년 전에는 굉장히 척박한 땅 아니었어요? 이렇게 도전하셨을 때 유 회장님이 그때 어땠습니까? 네. 예, 그때 출연연 분위기 좀 어땠고 그때 어떻게 창업을 하셨던 거예요? 그때? 여기 이제 항공우주연구원에서 근무한 지가 어제 같은데 지금 벌써 22년이 됐네요. 예, 그래서 어떨 때 생각하면은 여기서 근무할 때가 참 그립기도 합니다. 저도 연구원이었지만요. 좀 기업할 수 있도록 정말 마음에서 좀 도와줬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항공우주연구소가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 파이오니어 사업이라 그래가지고요. 지금 현재 상당히
그 분야에 공동 개발하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핵심은 뭐냐면요, 우리가 기술 개발에도 이게 시장에 가가지고 판매가 돼야 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술만 개발해 갖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초기 시장을 좀 확보할 수 있는 방법, 이걸 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런 출연연이든 어떤 조직이든 문화를 바꾸려면 사실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잖아요. 시스템도 좀 혁신해야 되고 다 같이 좀 으쌰으쌰 해보자. 그런 또 문화 또 그런 그게 전반적으로 모여서 생태계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총장님 한번 카이스트 총장 지금 취임하신 지도 벌써 한 1년 넘었습니다. 그렇죠. 1년 네. 넘었잖아요. 여러 혁신 실험 좀 간단히 좀 소개를 한번 좀 해주시면서 우리 출연연에다가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한번 뭐 제안하실 게 있다면 좀 해주시죠. 저희 이제 학교하고 또 연구하는 기능하고 좀 다르긴 한데요. 저는 학교에서 너무 하던 거 계속 열심히 하지 말자.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저는 이제 공부 너무 하지 말자. 좀 놀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이 연구소에서도 좀 통할지 모르겠어요. 하던 것만 너무 하지 말고 다른 거 해오면서 해서 새로운 걸 하자. 그리고 또 우리 연구원님들이나 기관장님들께는 저는 여기 연구원님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당선인 시절에 저희 카이스트에 오셔가지고 한 얘기가 그거예요. 저는 적극 공감하는데 과학 발전 진흥하는데 열심히 중요한데 그 가장 중요한 방법이 여기서 공부하는 과학자들이 돈을 많이 벌게 하면은 진흥하지 안 하려고 해도 그냥 진흥이 잘 된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돈을 잘 벌게 하려면은 기업을 많이 만들게 하고 또 기업이 잘 되게 하려면은 금융인들, VC, 벤처 캐피탈리스트를 옆에 붙여서 도와주고 또 법률가들이 와서 도와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연구소에서도 공동으로 그 법률 서비스 또 금융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거를 접목을 해주면은 좀 더 도전하기가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원장님 지금 우리 총장님의 제안은 거의 기존에 항우연 하던 업무에서 패러다임 전환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우연은 그동안에 위성이다, 발사체다, 국가임무용 연구에 일단 충실을 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걸 거기에 쌓인 노하우를 기업들에게도 좀 이전을 하고 또 연구원들이 창업하게끔 적극적으로 장려를 좀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데 네. 좀 솔직히 이 항우연 상황에서 그게 얼마나 현실성이 있고 원장님이 어떻게 좀 바꿔 나가시려고 하시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저도 1년 조금 넘었는데요. 사실 창업이라는 걸 저를 방점이 찍진 않았지만 작년 1년 이상을 해서 저희 조직 문화를 바꾼다라거나 생각을 바꾸기 위한 거는 제가 매일 노력을 했습니다. 거의 매일 아침에 회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인력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하면 기술은 발전한다. 저는 30년 제가 개발을 해보고 나면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인력과 예산이 중요하긴 한데 더 중요한 건 생각이라든가 사람이 가진 꿈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자리 잡아주면 나머지는 따라올 수 있더라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좀 특히 젊은 사람들한테 좀 자유롭게 그걸 하라고 했는데도 사실은 손드는 사람이 불행하게 아직 없습니다. 출연연도 발전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바뀌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출연연 순회하는 토크 콘서트 끝나면은 중진공이 진주에 있잖아요. 거기에 지수초등학교 거기에 삼성 이병철 전 회장, 그 다음에 효성 조홍재 전 회장, 그 다음에 GS 가문의 창업가 허만정 그죠? 창업주 그런 분들이 다 지수초등학교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기업가 정신의 어떤 요람으로 좀 만들어서 교육장으로 좀 활용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토크 콘서트 다 끝나면 25개 출연연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한 5명에서 10명 정도씩 뽑아서 1박 2일 정도 합숙 기업가 정신 내 밤을 한번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어떠세요? 좋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면야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의지는 있습니다. 예, 저희 중진공에서
이제 K 기업가 정신 센터라고 해서 이제 이번에 개설을 했습니다. 아주 뿌리 깊은 남용 조직 사상에 기초해서 만든 그 센터인데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데 저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출연연이 그동안은 사실은 온실에 있었잖아요. 그 뭐 지금 대학 분위기하고 또 출연연은 또 좀 다를 수 있죠. 특히 또 항우연 같은 데는 발사체라든지 이런 위성이라든지 워낙 대형 사업들 중심으로 고대 공공 쪽에 속하는 또 분야의 연구소다 보니까 어떤 전체 어떤 조직 연구 중심이었기 때문에 아마 창업이나 이런 것들은 아마 그동안 생각을 많이 못 하셨을 것 같은데 이제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으니까 이제 점점 이제 또 이쪽으로 관심들을 갖는 연구자들이 많이 생길 것 같고 아까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연구 문화가 조금씩 이제 바뀌어 나가고 좀 도전이나 뭐 어떻든 실패를 인용할 수 있는 좀 권리를 준다거나 어떻든 이런저런 어떤 좀 문화가 지금 바뀌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또 지금 새로운 정권에서는 지금 우리가 진짜 퍼스트 무버로 이제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형태의 어떤 제도 개혁이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저는 우리 연구원님들한테 좀 질문을 하고 싶은데 누리호 발사도 있고 뭐 달궤도 탐사선 발사도 좀 앞두고는 있는데 발사체 쪽은 많이 뒤져 있고 그 위성 쪽으로도 뭐 사실 핵심 기술이다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뭐 앞서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아까 뉴스페이스에 대한 주문도 많이 나왔었는데 그런 뭐 뉴스페이스를 꽃피우기 위해서 우리 항우연이다 ADD다 해서 기업들에게 적극적으로 기술을 이전한다거나 산학 협력이 되고 있다거나 이렇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시선에 대해서 좀 불편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 이런 말씀도 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떠세요 좀? 아니면은 내가 정말 열심히 연구를 하고 싶은데 이런 부분은 국가적으로 좀 이렇게 좀 지원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 좀 평가 시스템을 좀 우리 항우연에 맞춰서 이렇게 좀 바꿔봤으면 좋겠다든가 제한이 좀 없나요? 좀 우리 연구원님들 예, 자유롭게요. 예. 우선 뭐 기업가 정신 이 이전에 무슨 기업가를 상대적인 기업가를 만들 수 있는 문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출연연 간의 칸막이 그다음에 우리 연구원 내부에서도 이 칸막이 이런 걸 좀 많이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제가 느낀 건 뭐 이종 결합을 통해서 우성이 생기잖아요. 뭐 이렇게 전자 전공했지만 딴 뭐 지질이라든지 생명이라든지 이런 분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새로운 또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출연연 간에도 칸막이 없애고 저희 연구원 내부에도 뭐 위성 발사체 항공 칸막이 없앴으면 좋겠고 지금 저희 연구원 내부에 직종 간의 임금 문제 아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행정직이나 연구직이나 기능직 이런 칸막이도 없애는 방향으로 이런 방향 문화를 바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런 정말 사일로를 없애야 된다. 융합을 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시고요. 혁신과 도전은 저희들이 잘 합니다. 그래서 뭐 연구회 소속의 연구원들이 다 혁신하고 도전하고 새로운 걸 해보고 싶은 마음에 공부를 해서 석박사 했고요. 우리 뉴스페이스라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 항우연도 시간은 늦었지만 그런 창업의 길로 갈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기업가 정신하고 기업하고는 천냥지차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은 역시 환경이 잘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자통신연구원은 조그마한 테마로서 창업을 할 수 있다면 항우연 같은 경우는 시스템이라든지 좀 큰 개념의 창업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국가적으로 좀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연구원님들이 아주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위성이다, 발사체다, 항공이다, 사일로를 없애야 항우연에서도 이제는 좀 더 이 기업가 정신 또 창업까지도 이어질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해달라. 속에 있는 말씀들을 이제 좀 하나씩 풀어놔 주시네요. 그 사일로 문제는 25개 출연연 전체 문제입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많은 출연연들이 조직문화 혁신이라든지 이 분위기를 바꾸고 그다음에 새로운 뭐 어떤 연구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하고 있거든요. 좀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또 여러분들
우리 연구자들, 우리 연구 구성원들이 자발적인 참여가 전제 조건입니다. 항우연 쪽의 이 업무들을 연구들은 애트리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스케일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스템 중심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니어스페이스가 열리면서 이제 새로운 시장들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이제 슬슬 이제 이런 쪽으로 아마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시는 연구자들도 이제 나올 것이고, 앞으로 잘 이제 새싹을 피워 나갈 수 있도록 또 항우연에서는 어떤 제도적인 어떤 여러 가지 또 그런 부분들을 지금 잘 또 준비해서 해나가면은 새로운 모습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 내부적으로 지금 뭐 칸막이를 없애는 작업들은 뭐 많은 그 연구원들이 원하는 바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걸 인위적으로 이제 하기는 사실 쉽지 않아서 제가 볼 때 제일 좋은 방법이 좋은 어떤 주제의 어떤 연구 주제를 만들고 거기에 같이 참여시키는 거.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TF를 조직해서 사실 그 위성하고 발사체 그다음에 이제 그 전략기획본부 이런 쪽을 엮어서 이제 해본 게 있었고, 올해도 이제 우주 비행기 같은 걸 항공 분야하고 발사체 분야 엮어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막상 또 모아놓으니까 연구원들이 같이 협업을 하는 거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이동에 대해서 자유롭게 하는 거는 계속 그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창업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미흡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기술 사업화실 쪽을 지금 정비하면서 과거보다는 이런 쪽이 이제 훨씬 나아진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산학년에서도 TA로 기술 사업화 조직 고도화해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박 교수님 어떠세요? 우리 저 산학년에서 보면은 좀 IP 전략을 좀 어떻게 좀 취해야 된다. 좀 이런 의견이 좀 있으시잖아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재산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거 없이 출발하면 백전백패고 바로 나가면 소송 나갑니다. 논문 몇 편 썼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근데 작년도에 저희 서울대학의 한 교수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3년 전에 굉장히 좋은 것을 개발해서 아주 훌륭한 SCI 저널에 발표를 했는데 작년에 중국서 생산이 돼 나오는 거예요. 특허를 안 낸 겁니다. 우리 과학기술계와 우리 대학 사회에 무슨 이런 에셋에 대해서 지식재산과 특허에 대해서 굉장히 무감하고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이런 관행이 아마 예산 문제도 있고 전략 문제도 있고 아마 타협의 의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의 부재하다. 이게 우리 기업가 정신과 창업과 기술 이전을 발목 잡는데 대단히 중요한 큰 허들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과 특별한 어떤 그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총장님, 그 카이스트에서 TA로 조직 중에 일부를 그때 민영화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하고 그랬었는데 좀 어떠세요 지금 카이스트는? 네, 지금 민영화돼서 지금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민영화되니까 또 그 외부에서 펀드 유치도 잘하고 지금 출발은 아주 좋습니다. TA로 전체를 민영화한 건 아니죠? 그 중에 네, 어떤 조직을 한 거죠? 그 지식재산 관리하는 부서를 민영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전문가를 영입을 해서 맡겼다 이제 이런 얘기죠? 네. 예, 좋습니다. 한번 그 NST 차원에서도 이렇게 카이스트처럼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저희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지금 출연연들이 이제 기술사업화 센터 쪽 사람들이 대부분 내부 그 행정 파트에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순환 근무를 하시다 보니까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제일 심각한 문제라 연구회 차원에서 25개 출연연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그런 어떤 기술사업화 쪽에 전담 조직을 좀 만들어서 법률 전문가, 특허 전문가, 시장 전문가 좀 체계적으로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좀 찾고 있는 중입니다. 좋습니다. 분위기가 좀 후끈 달아올랐어요. 정말 자, 이번엔 좀 특별한 순서를 한번 가져보죠. 한 학년 리더들이시거든요. 근데 각자 처한 위치에서 이 보람도 크고 또 비전과 전략도 이렇게 많이 세우고 있잖아요. 근데 또 그 못지않게 애로와 고민도 크실 것이라고 이렇게 또 짐작을 합니다. 또 그런 점을 한번 솔직히 좀 한번 털어놓고 한번 상호 해법을 한번 모색해 보면 어떤가. 돌발 질문인데 다 좋습니까? 예. 우주 분야를 보면 30년 이상을 저희들이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거는 30년 전엔 항우연도 사실 기술도 없고 전문 인력도 없었습니다. 근데 상당 부분 이제 축적이 됐는데 이 플레이어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바깥에서 또 유사한 일을 또 반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에 저희 출연연이 갖고 있는 게 외부의 어떤 산업체라든가 뭐 학교라든가 어느 쪽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전 다 넘겨줘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거를 우리가 같이 창출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써야지 이미 있는 거를 또 어떤 또 독립적인 어프로치로 해서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진짜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이라든가 좀 어떤 세계 최고가 되는 거 이런 부분에서 역량을 좀 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은 언제든지 다 저는 쉐어할 그런 마음이 되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 총장님. 네. 연구를 시작하면은 그동안에는 논문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았어요. 근데 논문이 끝이 아니다. 특허를 내야 되고 지식재산 그리고 또 사업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또 확장하는 그런 의식을 갖는 쪽으로 좀 노력하고 있고요. 또 사업화도 회사를 세워가지고 내가 경영까지 한다. 뭐 이러면 좋죠. 기술만 이전하는 것도 사업화고 또 내가 회사를 세워가지고 CTO로서 기술 개발만 도와주는 것도 사업화고 또 끝까지 경영까지 책임지는 것도 사업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여러 단계가 있으니까 부담을 줄여서 가볍게 시작해라 이런 이제 저희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네, 뭐 이사장님, 네. 어떻든 출연연이 지금 시대의 트렌드를 지금 잘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가 하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정말 진정한 도전과 혁신, 그걸 통해서 지금 출연연이 과거에 어떤 우리가 국가 발전에 많은 역할을 해왔던 것처럼 연구 경쟁력을 좀 다시 한번 확보하고 제도약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제도나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 회장님 한 분 말씀. 기업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큰 애로는요. 사실은 국내 시장은 뭐 어쨌든 저희가 하는 만큼 또 하고 그러는데 이 기업이 해외 진출을 못하면요, 그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은요, 이 글로벌 시대에서 반드시 해외 진출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항공우주연구원이 조금 더 좀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딴 거보다 이 우주 쪽은 이제 우리 잘 아는 헤리티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파이오니어 사업 같은 거를 위시해서 국산 개발하면 보통 한 4, 5년 걸리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은 그 4, 5년이 기업행이 굉장히 큰 기간이에요. 그럼 그거 끝나면 성공적으로 끝날 것 같으면 좀 이렇게 활용을 좀 해주시는, 위성으로 쏴주는 이런 정도는 해주시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해외 진출을 하려면은 초반에는 우리는 아직 초창기 단계거든요. 요즘 뭐 대통령이나 뭐 총리나 해외 순방을 해서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아르테미스 미국하고 그 산업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때 산업체와 같이 좀 가서 뭐 하나 좀 차지하게 해주시고, 또 유럽은 아직 이야기가 없는데 ESA라는 유럽의 큰 기구가 있어요. 여기도 좀 찾아가가지고 그렇게 뚫어주고, 우리가 초창기엔 그렇게 하면 그건 이제 기업은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우주 대형 사업을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대형 우주 사업을 만들어가지고 좀 이제 세계 진출을 하는 이런 게 돼야 이 생태계가 조성이 됩니다. 그래야 창업자도 연결이 생겨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창업하면 뭘로 매출을 올 겁니까? 지금 이제 항공우주청 이런 우주 컨트롤 타워도 만들고 또 항우연이나 ADD 등 R&D 기관 상호 간의 어떤 역할 분담 체계적으로 이렇게 해서 우주 개발도 좀 하고 국제 협력도 이루어지고 뉴스페이스도 하고 이렇게 국제 탐사도 같이 나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자, 박 교수님 한번 좀 어떤 우리 산학년 또 국가 R&D 대혁신 이런 차원에서 또 어떤 고민도 좀 갖고 계세요? 네. 과학기술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이런 큰 부분 하나가 기술만 훌륭하면 된다라는 이런 사실 착각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제임스 와트는 사실은 그 증기관을 이미 2000년 전에 이미 페이퍼가 있었어요.
근데 페이퍼 쓴 것을 인정해 주지 않고 커머셜 석세스 한 것을 인정해 준 겁니다. 산업혁명 때 드디어 커머셜 석세스를 누가 의해서 이어지냐면 그것도 뉴코맨이라는 사람이 기업가에 의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제임스 와트는 그것을 소형화, 그 다음에 효율화를 통해서 시장에 내보내려고 했어요. 시장에 나가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돈도 부족했고, 세일즈 앤 마케팅 능력이 부족해도 제임스 와트는 사업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거의 이제 사업을 접을 포기할 판까지 갔습니다. 그때 훌륭한 기업가를 만났습니다. 볼턴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볼턴을 얘기해 봤더니, 돈이 없다는 걸, 자, 자네 돈도 없구만. 그 다음에 특허도 뭐 제대로 서포트가, 프로텍트가 안 되는구만. 그 다음에 세일즈 마케팅은 이거 완전히 엉망이구만. 엄청난 어드바이스, 그 다음에 멘토링을 받고 거기서 다시 창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젠 제대로 된 파이낸스를 가지고, 제대로 된 세일즈 마케팅을 가지고, 제대로 된 멘토를 가지고 드디어 이제 스팀 엔진에서 이제 마켓을 되찾아오게 되고요. 이제 1등으로 가게 되면서 산업혁명에 불을 당기게 된 겁니다. 기술을, 셋 중에 하나입니다. 30%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 굉장히 중요한 거 파이낸스가 있어야 되고요. 세일즈 앤 마케팅이 있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 뭐냐면 생태계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고, 아까 우리 항우연 성태 굉장히 좋은 생태계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우리 핵심 기술 그리고 뛰어난 기술들이 상업화하고 그다음에 이걸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그런 플랫폼이 된다. 네, 그 혁신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위에서는 또 인센티브 요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항우연의 경우에는 좀 어떻습니까? 이 기술 이전을 하게 되면 또 연구자 보상비가 또 뭐 한 절반 정도 주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저희들이 정부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 지침에 따라서 똑같습니다. 예, 이제 저희들이 기술 특성상 이제 작은 기술에 의존한다 그러면 비용은 작지만 굉장히 가지수가 많아질 텐데, 저희들은 주로 이제 시스템을 다룬다거나 이러기 때문에 이 가지수가 다른 출연연에 비해서는 많이 적은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들 평가 시스템도 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라든가, 아니면 뭐 아무리 팀 단위로 움직이지만은 뭐 이렇게 해서 좀 뭐 인센티브를 좀 달랬으면 좋겠다든가. 지금 그 창업 같은 게 각자 기업에서 하기에는 엄밀히 얘기해서는 그 기관장님들한테 그 중요도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연구원들이 창업하기를 원하신다면은 이거는 그 연구회에서 좀 서포트가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그 봐줄 수 있는 부분, 뭐 법률이라든가 파이낸스라든가, 다음에 또 회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그 연구원들이 신경 안 쓰게끔 그 연구회에서 종합적으로 봐주시고, 초기에 그 연구원들은 그냥 기술에만 좀 신경을 쓰게 하면은 또 많이들 그 안심을 하고 창업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네, 황 회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산학년에서 오늘의 주제 도전 정신, 모험 정신, 이 기업가 정신 고취를 위해서 좀 어떻게 좀 혁신했으면 좋겠다 이런 뭐 제안을 한번 해주시면서 마무리를 좀 하시죠 이제. 예. 결국은 혁신을 통해서만 더 잘 살고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이 시대다. 혁신은 뭐냐? 먼저 잘하고 큰 차별화를 만드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큰 차별인데 그 큰 차별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는 결국은 사람이다. 사람한테 큰 차별화를 해주지 않고 안 하는데 어떻게 결과가 큰 차별화가 만들 거냐. 이게 참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는 특히 공무원이나 출연연이나 이런 데서 틀에 꽉 짜여 있는 보상 시스템, 이런 제도를 가지면서 결과는 차별을 해라, 혁신이라 하라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다. 그래서 리더는 이런 고정관념을 깨게끔 하는 게 리더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이걸 과감하게 깨주셔야 되지 않나. 감사합니다. 네, 기득권 또 고정관념 이런 것들을 더 타파해야 또 우리 혁신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 그 이상으로 제1회 국가연구소 기업가정신 토크 콘서트 특별 대담을 자 힘찬 박수와 함께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